안녕하세요. 와리기 공부 4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리기 사기꾼들은 연비운전을 올바로 배워서 속여야 그럴싸하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비운전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반인들, 멍청한 운전자들, 연비운전 못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메뚜기 운전, 개구리 운전, 이 정도 수준 글라이딩 이야기를 합니다. 글라이딩 이야기를 하면 메뚜기와 동급이거나 개구리와 동급입니다. 연비운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공부를 해봅시다. 와르기 맹신도들 뭘 합니까? 자신이 연비를 내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메뚜기나 개구리같이 운전을 하면 연비가 자기보다 높다. 그래서 와르기가 효과가 있다. 이 생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사오정과 벽창호들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줘도 이 개구리와 메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운전 방법 버리세요. 수십 년간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기름이 많이 먹는다. 또 정속주행을 하면 기름이 적게 먹는다.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나름 자동차를 많이 안다, 엔진을 전공했다 이러시는 분들, 대학 교수다, 박사다 이런 사람들이 책상머리 앉아서 운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연비운전 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거 수십 년 전부터 굴러내려오는 그 경제운전 기법, 연비운전 기법을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그 사람들요, 연비운전 해봤을까요? 연비양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봤을까요? 못 해봤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봅시다. 와르기 판매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정속주행 하죠. 시내주행에서 연비 얼마 나온다 이 소리 안 하죠. 꼭 도로소통이 원활한 고속도로, 시외도로, 외곽도로 이런 데서 쭉 탑니다. 그러면서 연비 얼마 나왔다고 떠들어댑니다. 자, 그 사람들 하나같이요, 운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조금 일반인들보다 실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비운전 전문가한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보예요. 걔보다 못해요. 그럼 사람이라면 배우시라는 거야. 그래서 사기꾼보다 더 많이 알아버리면 그 사기꾼은 더 이상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속도 이 부분과 공기저항 이 부분 두 가지를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공기저항과 경제속도 개념을 잡으면 와르기 판매자 사기꾼들이 주장하는 내용 잘못된 것이구나 깨치게 될 것입니다. 자, 공기저항은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10일 때, 속도가 100일 때 공기저항은 몇 배로 될까요? 속도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치로 그냥 간단하게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의 제곱은 만입니다. 그래서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기저항이 커지는데 공기저항이 커지면 주행저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연비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야죠. 자, 그런데 이 공기저항만 보면 시속 5km, 10km 이렇게 가는 게 연비가 최고 연비가 나와야 되는데
왜 60, 70, 80, 90 이런 속도로 갔을 때 최고 연비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 벽을 못 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저항은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연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40km, 50km, 60km, 70km, 80km 이렇게 가는데 왜 50km, 40km, 30km, 20km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가면 공기저항은 적은데 왜 연비가 떨어질까? 이 고민 해봐야죠. 그래서 공기저항은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엔진을 넣고 사용하죠. 그럼 변속비가 들어가죠. 자, 자동차 엔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미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균형을 잡아 놓는다예요. 예를 들어서 시속 10km 가는 차를 만들겠다 하면 그냥 조그마한 엔진 얹어가지고 엔진 맵상으로 효율이 높은 영역에서 시속 10km 가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연비 상당히 높아요. 오토바이 엔진 가지고 1500cc 차량에 넣고 시속 10km만 가겠다 하면 효율롭게 갈 수가 있어요. 기름도 적게 먹고. 그런데 자동차를 시속 10km, 100km, 200km 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엔진을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맞춰야 넣는다는 거예요. 자, 엔진을 넣었으면 이제 적당한 속도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시속 60km 가면 경제속도다. 70km 가면 경제속도다. 80km 가면 경제속도다. 90km 가면 경제속도다. 이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면 경제속도가 어떤 거냐? 차량마다 다 다릅니다. 승용차가 4단짜리 있고 6단짜리 있고 7단짜리 있고 8단짜리 있고 이 변속비가 틀립니다. 그러면 최고연비는 최고단에서 나옵니다. 자, 최고단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은 공기저항이에요. 그럼 공기저항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단이 60km에 유지되는 차, 그 차들요, 경차들이 그런 차들이 있죠. 그럼 사이즈가 조금씩 커진다 하면 70km가 될 수 있고 80km가 될 수 있습니다. 90km 돼야 최고단이 들어가는 차들도 있고 100km를 넘어야 최고단이 들어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거리 타실 때 차종마다 달라지죠. 경차가 최고 연비가 나오는 속도 몇 킬로다? 60km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00cc 차다. 그러면 95km나 100km에서 최고단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95km나 100km가 경제속도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경제속도 이야기하는데 그 경제속도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단을 물린 상태에서 그 이상 속도 내면 경제속도가 아닙니다. 최고단에서 최저속도로 가는 게 경제속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cc 차다. 그렇게 했을 때 70km에서 최고단에 들어간다. 그러면 평지길에서 70km로 딱 세팅시키가 밀면 최고연비 나옵니다. 그런데 와류기 장사들은 그걸 안 가르치죠. 사기꾼들은 그걸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거 가르쳐주면 와류기 효과 없다는 게 들통나니까. 그래서 연료 절감기 판매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주행 테스트를 합니다. 운전 습관을 배제 안 합니다. 지 운전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류기 효과 있다. 연료 절감기 효과 있다. 이 짓을 합니다. 경제속도 개념 바로 잡았죠. 그렇게 보시면 연비 운전 그 기준 속도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와류기 판매하는 사람들, 선전하는 사람들 메다방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갑니다. 최고 속도 그
최고 연비가 나올 수 있는 속도로 딱 갑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에이 저렇게 천천히 가면 연비 잘 나오지 이렇게 하니까 요놈들이 잔머리 써가지고 약간 속도 더 올립니다. 평상시에는 낮은 속도로 가다가 비디오 촬영 때는 약간 높이가 쭉 갑니다. 그것도요, 잘 나간다고 표시해 줄 때 도로구배에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길로 지속되는 도로가 있고 약간 내리막길로 지속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놈들요, 약간 내리막길 탑니다. 차 잘 나간다 합니다. 이런 내용 알면요, 그놈들요 설당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글라이딩 이야기 많이 합니다. 쭉 가다가 발 떼면 글라이딩이 잘 된다. 이것은요, 운전 방법에서 메뚜기 운전이라 그럽니다. 가속 페달을 붕 밟아 붕 밟습니다. 발을 탁 뗍니다. 그럼 쭉 가죠. 연료 차단으로 해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행위만 봤을 때 붕 밟았을 때 기름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럼 발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죠. 그럼 두 개를 더해보세요. 많이 넣었을 때와 연료 차단됐을 때 두 개 합쳐서 나누기 1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름이 더 먹습니다. 그런데 운전 습관이 더러운 사람들,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붕붕붕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연비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붕 밟았다가 발을 탁 뗐는데 탁 간다.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하면요, 당연히 메뚜기급이고 깨구리급입니다. 글라이딩요, 글라이딩 많이 뽑아 몰라면 차 안 가요. 안 가. 속도가 안 나. 그래서 와류기 판매하는 사람들 딱 보면요, 수준이 뻔합니다. 이 와류기 판매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메뚜기 운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최하급입니다. 글라이딩 이야기하면 최하급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너 메뚜기 해라, 너 개구리 해라, 곤충을 하라, 파충류를 하라, 양서류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데, 사후정이 아니라면 그런 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배워가지고 글라이딩 이야기하면 저놈 메뚜기구나, 저놈 개구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시하세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차대 동력계에서 테스트하면 절대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와류기를 꼽았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동차 엔진은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간 연비 1%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그 기술을 뛰어넘는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한꺼번에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 뛰어넘으려면 자동차 엔진의 결함을 찾아내고 그 결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개기 가지고 가능하다? 초등학생 들고 이야기하세요. 무한동력 발생기다. 이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와류기 판매하는 사람들은 무한동력 발생기라고 합니다. 완전히 미쳤어요. 또라이.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 공기저항과 경제속도 개념을 보시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영상을 쭉 보세요. 그러면 이 와류기 사기꾼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긴 오르막길을 쭉 밟아가라. 이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차가 안 가거든, 그렇게 하면. 내리막길 잘 갑니다. 정속주행한다? 시내주행에서 정속주행 해보라 그러세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이거 다들 안 합니다. 한 가지, 이 지난 여담을 한번 엎쳐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과거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연료 차단 주행 거리, 요 말뚝을 박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발을 떼세요. 필크 주행을 하면 연료를 아낍니다. 이 홍보물이 확 떴었습니다. 그래서 연료 차단하라고 엄청 떠들어댔습니다. 누가요? 바보들이요. 누가 개입됐을까요? 대학 교수가요. 누가 움직였을까요? 공공기관에서 움직였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대학 교수가 개입돼가지고 장난쳐버리면 다 속는다는 거예요. 이제 진실을 조금씩 공개해줘야 이 잘못된 대학 교수가, 박사가 연비운전에 개입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그런 정책이 펼쳐져서 내리막길에 발 떼라, 이런 걸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시행됐습니다. 저에게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은 저한테 설명을 듣고 안 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제가 한 말이 맞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부처가 틀립니다. 지경부 소속이 있고 국토부 소속이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이 있고, 내리막길에 발 떼면 기름을 아낀다. 그 메뚜기 홍보죠. 개구리 홍보예요. 자, 냉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추풍령 휴게소에서 김천으로 가는 내리막길 셉니다. 그거 센데 거기에서 속도 내려고 밟고 가는 미친놈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운전하면서 죽지 않으려면 발을 뗀다 이거예요. 그런 도로 연료 차단 주행 코스라 해서 홍보를 해야 될까요? 죽기 싫으면 발 떼게 돼 있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자, 문경으로 넘어가는 길 있죠. 그 길 내리막길 세죠. 그 연료 차단 거리라고 했습니다. 발 떼라고요. 그 내려갈 때요, 안 죽으려면 발 다 뗍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어디까지 진행됐겠습니까? 도면을 파서 엄하게 놓도록 했습니다. 타이어가 그 골을 부딪힐 때마다 멜로디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 멜로디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 소리를 키웠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요, 농가에 피해를 막 심하게 끼쳤습니다. 민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것이요, 헛똑똑이들이 정책을 잡으면 그만큼 우리 서민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가지고 주장을 한다. 그만큼 피해자만 늘 뿐이에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잘난 척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다, 박사다 해서 주장한다 하면 그것이 맞다고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논리로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끼워가지고 잘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교수다 박사다 뭐 웃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연비운전에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왜? 안 해본 기술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 기초를 파고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속도, 경제 속도 알아야 되고, 공기저항을 알아야 되고, 공기저항과 속도에 따른 경제 속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제 속도는 차 스펙에 따라서 틀리다. 엔진 그리고 미션, 이 변속비 최고 단수에서 최저 속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집계를 쭉 타주면 최고 연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고속도로 타면 어떻게 탑니까? 120km, 130km 밟았다가 뭐 또 80km 가는 도로도 있고, 정체되면 10km, 20km 막히는 도로도 있죠. 경제속도 개념을 똑바로 잡아라 이거예요. 자기 차에 맞는 경제속도 개념을 잡으면 연비는 최고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정사량에 자신의
경제 속도 개념을 집어넣고 운전을 하면 와류기 판매자들이 액션하는 연비운전,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방법으로 운전하면 누가 이길까요? 연비운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메뚜기 운전보다 이긴다는 거예요. 개구리보다 이긴다는 거예요. 글라이딩 하는데 보면 볼수록 한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와류기 벽창호들, 사오정들한테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력을 높여서 그 엉터리 사기꾼들, 그분들이 떠드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질문하세요. 그분들한테 질문하시라고. 당당하게 이것이 틀리지 않느냐 지적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대답을 못할 겁니다.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이 속지 않는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속지 않는다예요.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많은 분들이 허황된 지식에 빠져 있다. 건져내줘야죠. 왜? 우리는 동료니까. 아셨죠? 다 함께 이 사기꾼들을 퇴출 한번 시켜봅시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